50, 60대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이유 이것을 잃을 때다. 정약용의 인생 명언. 여러분은 이런 순간 없으신가요? 생일 아침 가장 먼저 울리는 문자가 축하 메시지가 아니라 생일 할일 쿠폰 안내 문자일 때 그 문자를 보고 잠깐 멈칫하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순간이 바로 관계가 변하고 있다는 첫 신호였습니다. 사람들이 차갑게 변한 것도 아니고 세상이 삭막해진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예전처럼 당신을 필요로 하던 역할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은 내가 말을 꺼내지 않으면 하루 종일 휴대폰이 조용합니다. 예전엔 귀찮을 정도였는데 지금은 조용한 게 더 불안합니다. 또 다른 분은 이런 경험을 말합니다. 동창 모임 사진이 단체방에 올라왔는데 늘 함께 있었던 내 자리만 비어 있더라고요. 섭섭하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냥 괜히 폰을 끄게 됐어요. 가족 단톡방에서도 예전처럼 당신이 대화를 이끌지 않아도 대화는 잘 흘러갑니다. 아이들은 서로 이야기하고 당신 메시지엔 읽음 숫자만 남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닫게 됩니다. 나는 요즘 사람들에게 굳이 없어도 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구나. 이것이 잔인하지만 누구나 한 번은 겪는 현실입니다. 50대, 60대가 되면 인간관계는 더욱 잔인해집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조용히 사라집니다. 싸움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갈등 때문에 멀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직장이라는 역할이 끝나면 그 역할로 연결되던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아이들이 자라면 학부모라는 역할도 사라지고 명절을 이어주던 부모님이 떠나면 친척 간의 연결도 흐려집니다. 관계를 유지시켜주던 환경이 사라진 뒤 우리는 비로소 인정하게 됩니다. 나는 사람들과 연결돼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역할 안에 잠시 놓여 있었을 뿐이었구나.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 하나. 역할이 사라졌을 때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습관을 가진 사람만 계속해서 사람을 얻습니다. 정약용이 그랬습니다. 모든 지위와 환경을 잃고도 18년 유배 기간 동안 단 하루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붙잡아준 것은 환경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관계 루틴, 즉 지혜로운 습관이었습니다. 앞으로 이야기할 내용은 예쁜 조언도 아니고 듣기 좋은 말도 아닙니다. 먼저 연락하세요. 웃으세요. 배려하세요. 이런 건 이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5060대의 인간관계는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누구에게 마음을 열고 누구를 피하는지, 그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지혜로운 관계 루틴입니다. 지금부터 밝혀드릴 마음을 얻는 5가지 습관은 들어보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요즘 이렇게 외로웠던 거구나. 그리고 동시에 희망도 생길 것입니다. 이걸 다시 만들면 내 남은 인간관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겠구나. 많은 5060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족 위해 다 했다. 돈 벌어서 애들 다 해줬다. 학원, 과외, 대학, 결혼 다 내 손으로 해결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아니, 내가 잘못한 게 뭐냐? 하지만 진실은 종종 매우 잔인합니다. 당신이 잘해준 것은 사실 상대가 원한 게 아닌 당신이 생각한 성공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가족에게 돈을 베푼 것이 아니라 투자한 것처럼 대했습니다. 그 대가로 존중, 효도, 성공, 자랑스러운 무언가를 반드시 돌려받아야 한다고 마음속 깊이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지금 혼자입니다. 이 씨는 평생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충 할 거면 다 그만둬라. 학원비가 얼만데? 친구 아들은 아무 도움 없이도 잘만 하던데. 너는 다 해줘도 왜 못하냐 기껏 열심히 키워놨더니 고작 이런 일을 하겠다고? 아들은 결국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야 할 결과를 자랑스러워한다는 걸. 그래서 멀어졌습니다. 말도 줄고 연락도 끊기고 형식적인 명절 인사만 남았습니다. 이 씨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아니, 난 다 해줬는데 왜? 하지만 그는 보지 못했습니다. 평생 아들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결과물로 대했다는 사실을. 은퇴 후 이 씨는 무너졌습니다. 직책도, 전화도, 자신감도 사라졌습니다. 두문불출하며 스스로를 감췄습니다. 그때 생각지도 못했던 아들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아빠, 토요일 저녁에 잠깐만 걸어요. 2번 거절했지만 3번째, 아들이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밤 산책에서 이 씨는 처음으로 마음을 꺼냈습니다. 퇴직하고 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너한테도 너무 창피하다. 평생 처음으로 아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인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이제는 조금 쉬어가셔도 돼요. 그 말 한마디가 수십 년 쌓인 벽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이후 토요일 저녁은 2 사람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걷거나 소주 한잔하거나 가끔은 손주들과 어울리며 시간을 보냅니다.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편안한 순간이 쌓였습니다. 이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평생 돈으로, 성과로, 기준으로만 애를 봤구나. 내 마음은 한 번도 준 적이 없었구나.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정을 주지 않으면 사람은 머물지 않는다. 사람을 붙잡는 건 희생이 아니라 솔직하게 흔들리는 마음입니다. 아버지가 완벽했을 때는 아들이 멀어졌습니다. 아버지가 흔들렸을 때 아들은 다가왔습니다. 누군가는 평생 사람을 쫓아다녀도 관계가 허전한데 누군가는 가진 걸 다 빼앗기고도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정약용이 그랬습니다. 그는 벼슬을 잃었고 신분을 잃었고 명예는 짓밟혔고 재산은 몰수됐고 유배지에서 사실상 사람 없는 땅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정약용 주변에는 더 많은 사람이 생겼습니다. 낯선 이웃이 찾아와 말벗이 되어달라 하고 제자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오고 비바람 치는 땅에서도 편지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평생 사람 위에 살았다고 믿는데 정작 나이 들수록 연락은 끊기고 전화는 광고만 오고 카톡은 단체방 알림뿐이고 명절 지나면 이제 나를 찾을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이 현실이 남습니다. 정약용은 무엇이 달랐을까요? 그는 사람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사람이 스스로 다가오게 만드는 5가지 관계 루틴을 실천했습니다. 이 루틴은 간단해 보이지만 당신이 평생 해온 방식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듣는 순간
내가 왜 사람을 잃었는지 통째로 깨닫게 됩니다. 첫째, 질문하되 대답을 붙잡지 마십시오. 때로는 침묵의 힘이 필요한 법입니다. 관계를 깎아먹는 가장 위험한 말투가 뭔지 아십니까? 아니, 나는 말이야. 질문은 했지만 상대의 말에 관심은 없고 결국 자기 이야기로 넘어가는 패턴. 이 패턴이 가장 치명적입니다. 62세 박 씨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질문은 항상 했지만 그건 상대의 마음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이야기를 꺼내기 위한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박 씨에게 속을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겉으론 친절해 보였지만 대화의 중심에는 항상 박 씨 자신이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그는 질문하고 10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끊기는 그 어색한 기류, 그 침묵을 버텼습니다. 침묵을 버티는 사람만이 상대의 마음 깊은 곳에 도달합니다. 66세 최 씨는 이 방법으로 딸과 6개월 만에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딸이 요즘 좀 힘들어라고 말했을 때 평소 같으면 바로 조언했겠죠. 직장은 원래 힘든 거야. 너도 애 엄마니까 잘해야지. 이런 말이 관계를 끊습니다. 그러나 그날 최 씨는 말하지 않고 10초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딸은 울음 섞인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아빠, 나 너무 지쳤어. 아버지가 조언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침묵으로 안아주자 딸은 처음으로 마음을 열었습니다. 관계는 말이 아니라 기다림으로 열린다. 이것이 정약용의 첫 번째 습관입니다. 둘째, 약속하지 말고 루틴을 만드십시오. 지속성의 힘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뭔지 아십니까? 자주 보자. 조만간 연락할게. 언제 한번 꼭 밥 먹자. 이 말은 관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파괴합니다.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서로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반복되는 시간표를 만들었습니다. 매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같은 사람에게 편지를 쓰고 말을 걸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64세 정 씨는 이 방식을 현대 버전으로 바꿨습니다. 매달 첫째 주 토요일 10시 역 앞 카페. 아무도 안 와도 그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3개월은 혼자였습니다. 그 외로움과 어색함을 견뎠습니다. 4개월째 한 명이 오더니 6개월째 셋이 모였습니다. 지금은 그 카페에서 만나는 시간이 서로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그 시간만큼은 비워둡니다. 약속은 지켜지지 않지만 루틴은 인간관계를 견인합니다. 반복되는 시간은 사람을 훅 당깁니다. 그게 두 번째 습관입니다. 셋째, 상대의 기쁨을 깎지 말고 함께 기뻐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좋은 소식을 말했을 때 사람들이 가장 자주 하는 실수는 이것입니다. 그래. 요즘은 다 승진 빠르더라. 요즘 대학은 예전만 못해. 요즘 경기는 좋아져서 사업 잘 되겠네. 언뜻 보면 악에 없는 말 같지만 이건 전형적인 감정 깎아내리기입니다. 상대는 한 번 당하면 다시는 당신에게 기쁜 소식을 말하지 않습니다. 좋은 소식은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공유되니까요.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제자가 칭찬받았다 하면 자신의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과 노력, 앞으로의 기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기쁨을 함께 나누면 상대의 뇌에서 신뢰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터집니다. 그 순간부터 상대는 당신을 내 편으로 인식합니다. 65세 박 씨도 경험했습니다. 지인이 사업 성공 소식을 말하자 다른 사람들은 시큰둥한데 박 씨는 진심으로 기뻐하며 말했다고 합니다. 정말 축하합니다.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그날 이후 그 지인은 박 씨를 인생 선배로 대했습니다.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습관입니다. 넷째, 칭찬하지 말고 목격한 것을 말하십시오. 관찰은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칭찬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칭찬은 기본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평가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옷 예쁘네요. 요리 잘하시네요. 오늘 멋지네요. 60대 이후엔 누구도 평가받고 싶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칭찬 대신 목격을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부분을 3번이나 고치는 걸 봤다. 그 조용한 배려가 참 인상적이었다. 이 말은 상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받는 느낌을 줍니다. 70세 박 씨는 이 습관을 공동체 모임에서 사용했습니다. 오늘 도와드리는 모습 봤습니다. 참 따뜻하더군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를 중심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자리를 내어주고 옆에 앉고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사람은 잘하셨어요 보다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라는 메시지에 훨씬 깊게 반응합니다. 다섯째, 먼저 속마음을 꺼내십시오. 가벼운 말만으로는 깊은 관계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 모임에 가면 우리는 날씨 이야기, 손주 이야기, 건강 이야기, 가벼운 대화만 합니다. 그러고 집에 오면서 생각합니다. 왜 다들 겉도는 이야기만 하지? 왜 나만 이렇게 외로운가? 대답은 간단합니다. 당신이 먼저 마음을 꺼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외로움, 두려움, 그리움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마음을 열었습니다. 63세 최 씨도 등산 모임에서 처음으로 진짜 마음을 꺼냈습니다. 나 요즘 너무 무섭습니다. 집에서도 아이들에게서도 제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은 말문이 열렸습니다. 나도 그렇다. 나도 말 못했는데. 그날 이후 그 등산 모임은 자랑 모임에서 서로 기대는 모임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먼저 꺼낸 사람이 관계를 시작합니다. 관계는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싸움 때문도 아니고 배신 때문도 아니고 성경 문제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관계는 잘못된 습관 때문에 서서히 무너집니다. 듣지 않고 반복하지 않고 기쁨을 시기하고 칭찬으로 평가하고 마음을 숨기고 당신이 나빴던 게 아닙니다. 그냥 방법을 몰랐다는 것뿐입니다. 알면 바꿀 수 있습니다. 바꾸면 관계가 살아납니다. 이 5가지 습관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노력이 큰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이 평생 해온 방식과 반대이기 때문에 처음은 어색합니다. 그러나 30일만 해보십시오. 질문하고 기다리고 반복되는 시간을 만들고 남의 기쁨을 함께 느끼고 관찰해 말하고 먼저 마음을 열면 사람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60대 이후 인간관계는 능력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습관으로 복구하는 것입니다. 정약용이 18년 동안 사람을 잃지 않았던 것처럼 당신도 지금부터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관계는 오랜 시간 쌓여야 한다. 틀린 말입니다. 실제로 인간관계는 처음 30일 동안의 행동으로 관계의 방향 80%가 결정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초기 인상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이 지금부터 30일 동안만 정약용의 5가지 습관을 압축해서 실행하면 평생 깨지지 않는 관계의 뿌리가 만들어집니다. 이 30일은 단순한 습관 훈련이 아닙니다. 관계가 완전히 바뀌는 구조적 개편입니다. 지금부터 주차별로 현실적인 과제와 실행 장면을 드립니다. 첫 7일은 입을 닫고 귀를 여는 연습입니다. 사람을 다시 가까이 끌어오기 위한 관계의 첫 단추입니다. 많은 5060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람들 말 잘 들어주는데. 아닙니다. 대부분은 조언을 들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끓어 상대의 말 중간에 끼어듭니다. 이 젖주는 그 습관을 부수는 기간입니다. 매일 한 사람에게 질문하십시오. 요즘 마음이 제일 쓰이는 게 뭐예요? 최근에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예요? 요즘 당신을 가장 괴롭히는 게 뭐예요? 그리고 10초 침묵. 말하고 싶어도, 조언하고 싶어도, 그 빈 공간이 어색해도 입술을 깨물고 버티십시오. 어느 58세 아버지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회사는 어때? 아들이 대답합니다. 뭐 그냥 그래요. 예전 같으면 바로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래도 참고해라. 요즘 세상 다 힘들어. 하지만 그날은 그 말을 삼켰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빠, 왜 오늘은 조용해? 그리고 스스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요즘 진짜 버티기 힘들어. 단 10초 침묵이 아들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1주차는 말하지 않는 훈련입니다. 당신이 바뀌는 첫 주입니다. 2번째 주는 관계의 뿌리를 심는 주입니다. 사람은 누가 자신에게 정기적으로 들르는 사람인지 아주 민감하게 기억합니다. 한 명을 정하십시오. 가장 편한 사람, 혹은 가장 관계가 멀어진 사람, 혹은 다시 이어지고 싶은 사람. 그 중 딱 한 명. 그리고 시간표를 만드십시오.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전화,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카페에서 만나기. 대단한 이벤트를 만들 필요 없습니다. 반복되는 시간 자체가 그 사람 마음속 깊이에 심어집니다. 64세 정 씨는 10년 동안 연락 끊겼던 친구에게 매주 수요일 저녁 8시에 단 3문장만 보냈습니다. 잘 지내지? 오늘 하루 어떻게 보냈어? 난 너 생각났어. 답장이 3주 동안 없었습니다. 그러나 루틴을 깨지 않았습니다. 4주차에 처음 답장이 왔습니다. 야, 고맙다. 내가 먼저 연락해줘서. 정 씨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지속성은 좋아하는 행동보다 강하다. 2주차는 사람 마음의 시간, 회로를 재구축하는 주입니다. 3번째 주는 상대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리는 연습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기쁜 순간을 함께 느껴준 사람을 평생 잊지 않습니다. 이건 과장도 철학도 아닙니다. 진짜 생물학적 본능입니다. 누군가가 좋은 소식을 말하면 무조건 진심으로 환하게 말하세요. 와, 진짜 잘 됐다. 얼마나 기쁘셨어요? 그 일 듣고 제가 다 좋네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은 요즘은 다 그렇지 뭐. 요즘은 대학 가기 쉬워. 요즘 승진은 시스템이 좋아져서 그래.
이 세 마디는 관계를 하루 만에 끝장낼 수 있습니다. 교회 집사 한 명이 사업이 잘 됐다고 말했을 때 모두가 그래요. 잘 됐네. 하고 넘어갔습니다. 박 씨만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그 과정 듣고 싶어요. 집사는 그 자리에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무도 내 얘기를 안 물어봐 줬는데 박 집사님만 진심이네요. 그날 이후 그 사람은 박 씨에게 인생 상담을 하고 모임 갈 때 항상 박 씨 옆에 앉았습니다. 3주차는 사람의 감정 회로를 사로잡는 주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주는 당신의 인간관계를 벽면에서 입체로 바꾸는 주입니다. 사람은 칭찬보다 당신을 보고 있다는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열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속마음을 먼저 보여주는 사람에게 최대한 빠르게 다가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 상대를 목격해서 말하기입니다. 아까 도와주시는 모습 봤어요. 오늘 그 말 하실 때 조심스러워 하시던데 그 배려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안정감을 느낍니다. 두 번째, 당신의 속마음을 먼저 꺼내기입니다. 요즘은 혼자 있는 시간이 좀 무서워요. 사실 요즘 제가 많이 지쳐 있어요. 이렇게 만나니까 제가 참 좋네요. 이 한 문장은 관계의 벽을 무너뜨립니다. 등산 모임 10년. 그동안 한 번도 깊은 이야기를 나눠본 적 없는 회원들이 63세 최 씨가 자신의 고민을 꺼내자 줄줄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도 아내와 요즘 멀어졌어. 나도 애들이랑 거리감 느껴졌어. 나도 외로움이 제일 무섭더라. 그날 이후 그 모임은 자랑하는 모임에서 서로 기대는 모임으로 바뀌었습니다. 4주차는 당신의 인간관계를 완전히 새 구조로 재탄생시키는 주입니다. 30일은 짧아 보이지만 관계에서는 압도적으로 긴 시간입니다. 30일간 침묵하고 반복하고 함께 기뻐하고 목격하고 속마음을 꺼내면 당신을 대하는 주변 사람들의 표정이 바뀝니다. 당신 옆에 앉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당신을 먼저 찾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평생 잘못 알고 살았구나. 관계는 노력보다 습관이었구나.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사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관계를 만드는 습관을 매일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지금부터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30일이 당신 남은 인생의 관계를 완전히 뒤집을 것입니다. 72세 할머니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저는 70년을 거의 혼자 살았어요. 근데 이 방법을 딱 1년 전에 알았어요. 지금은 매주 5명이 저를 찾아와요. 이걸 10년만 더 일찍 알았다면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을 텐데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잔인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가 드러납니다. 관계는 젊을 때보다 6070대에 훨씬 더 절박해진다. 삶의 기회는 나이 들수록 줄지만 대신 관계의 무게는 훨씬 커진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좋은 내용이네. 맞는 말이야. 언젠가는 해야지. 하지만 이것을 아는 것과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관계는 익는다고 변하지 않고 맞다고 고개 끄덕인다고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움직일 때만 달라집니다. 당신 앞에 지금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영상을 끄는 길. 나머지 하나는 지금 들은 5가지 습관을 오늘부터 적용하는 길.
두 길은 지금은 비슷해 보이지만 1년 뒤에는 전혀 다른 세상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을 선택한다면 당신은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내일 하지 뭐 하다가 다음 주가 되고 다음 달이 되고 몇 년이 지나도 아무 관계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0년 후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나는 또 혼자구나. 이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저 선택의 결과입니다. 만약 당신이 두 번째 길을 선택한다면 상황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30일 동안 5가지를 시작합니다. 질문하고, 기다리고, 반복하고, 기쁨을 함께하고, 마음을 열면 30일 뒤 당신의 휴대폰에서 오랜만에 울리는 전화가 있을 것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냈어? 함께 걸을래요? 커피 한잔 하시죠. 작은 진동 하나가 당신의 남은 시간을 통째로 바꿉니다. 관계의 변화는 한순간에 오지 않지만 첫 신호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빨리 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기적을 바라는 자는 평생 기다린다. 그러나 습관을 만든 자는 평생 사람을 얻는다. 관계는 운명도 아니고 타고나는 것도 아니고 노년의 숙명도 아닙니다. 습관 하나가 산 전체를 바꿉니다. 30일만 버티십시오. 그 30일이 당신의 남은 30년을 바꿉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움직이면 모든 게 바뀝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삶이 달라지는 날은 오늘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오늘 선택이 행복한 내일을 만듭니다.